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강의 제목은 환자 맞춤형 주사요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사제를 오늘 이야기할 것인가? 첫째는 이뮤노사이아닌, 아셀렌산 나트륨,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사이모신 알파, 그 다음에 미술도 주사, 그리고 미네랄 주사들, 그 다음에 아미노산, 비타민 C 주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비타민 B 주사는 비타민 B1, 5, 6, 12 있죠. 비타민 D3 얼마나 왜 또 중요한지, 그리고 자그 추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 추출물, 그리고 아르기닌 주사, 이 주사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뮤노사이아닌이라고 하는 그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뮤쿠텔, 구멍삭과 조개라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는 독특한 굉장히 큰 그런 조개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생물에서 뽑아내는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오른쪽 보게 되면은 어떻게 채취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 조개를 얼음 위에 던져가지고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피 색깔이 어떨까요?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사람 피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잖아요. 헤모글로빈, 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개에 있는 특별히 피는 푸른색이에요. 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성분은 이뮤노사이아닌이고, 이것을 뽑아가지고 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뮤코텔이라고 하는 주사죠. 자, 그럼 이뮤코텔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면역 활성화예요.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좋은 치료제라는 거죠. 과연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정말 면역이 올라가는가? 어떤 검사 해볼 수 있을까요? NK, 활성도 검사, CD4, CD8에 대한 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면역이 올라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암 백신이라서 기능이 있어요. 이 주사 속에 TF 항운이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항체가 생기겠죠. 암 백신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백신은 주로 언제 써요? 질병이 나고 난 다음에 씁니까? 질병이 나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 씁니까? 예방 차원으로 쓰잖아요. 그죠? 암 백신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잘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TF 항운이 있는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체를 생성한다고 그랬는데, 검사해보면 실제로 TF 항체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환자분 해보면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잘 올라가는데, 지금 진단받았다거나 집중치료 기간에 있는 분들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잘 안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뭔가 하면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당영양소는, 이거는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환자의 주관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증이 사라진다든가, 잠을 잘 잔다든가, 식욕이 올라간다든가, 심지어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경구항암제 먹고 손발이 그냥 아주 다 갈라져가지고 그냥 굉장히 힘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주사 몇 분 맞고는 아주 싹 이렇게 좋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야, 참 독특한 주사다. 어쨌든 이뮤코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 주사는 사실 방광암 치료제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방광암에만 치료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역 증후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항암제 말한 것도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효능을 입증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주사는 그런 그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특별히 기타의 종양 치료제 해가지고 429이기 때문에 동등하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레나제 주사는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만은, 셀레나제는 약간 낮은 농도로 가게 되면 항산화 기전이 있어요. 농도가 높아지면은 항암 효과가 있어요.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는 GPX라는 하는 그런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PX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항암작용,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가? 실제로서 적어주는 걸 알 수 있겠지만은, 스마트 암 검사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암 검사는 암 위험도 검사예요. 그 암이 걸리기 전에 내가 피를 뽑아서 이 검사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암에 위험하냐, 예를 들어 유방암에 대해서 내가 몇 퍼센트의 그 위험도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검사이지만, 이런 치료를 통해서 뭡니까? 중간중간 이 똑같은 검사를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지난번에는 몇 퍼센트였는데 이번에 몇 퍼센트구나.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암세포예요. 빨갛게 이렇게 별표 같은 게 보이잖아요. T항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내가 암세포요라고 나타내는 그 항운이 빨간 요 T항운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세포에서 N-아세틸유라민산이라고 하는 그 약영양소가 떨어진 게 T항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세포로 가까워요. 암세포도 사실 거의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면역세포가 이 T 항원을 잘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T 항원이 있는 주사를 우리가 맞게 되면은 그 항원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항체가 생기니까 그 항체가 암세포에 있는 무엇을? T 항원과 결합해서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세포가 죽게 된다는 그런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특히 이제 방광암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증된 거예요. 이뮤코텔 주사를 점적을 해서 넣었더니 방광암에 T 항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원항체 반응해가지고 좀 이 방광암이 좀 줄어들더라 하고 효과가 있더라는 게 입증이 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뮤코텔이 방광암 치료제라면 그럼 방광암에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T 항원이 있기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암에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암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90%의 암에 다 T 항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암, 폐암, 유방암, 난수암, 방광 마찬가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백혈병, 심지어 흑색종까지 90%의 암에는 T 항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뮤코텔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뮤코텔의 약 4%는요 올리고당으로 구성된다고 그래요. 코텔 나온 지 한 3년 됩니까? 한 3년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알아보니까 우리가 쓰는 용량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겨우 한두 대 맞아가지고 사람들은요, 암 치료해야? 그럼 암 치료 들어야지. 이런 기대가 너무 커요.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적은 양의 주사를 맞아서 그게 안 나타나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량을 좀 높여봤어요. 환자분에 따라가지고는 좀 늘려보자. 늘려보자. 근데 늘리는 거는 한 군데 맞으면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면 불편하니까 좀 나누어서 한번 맞아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곳이 있어요. 줄기세포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이걸 탁탁 놓으면,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해요. 그래서, 주사 용량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찌르지 말고 꼭 필요한 자리, 그런 곳에다 놓으면은, 이야, 이건 대단하구나 제가 깨닫고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확신이 드시면 한번 해보시고, 본인들도 맞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면역, 비특이적 면역, 그 다음에 또 특이적 면역, 혹은 또 선천성이니 후천성이나 면역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NK니 대식세포니 하는 그런 선천성 면역하고, T세포니, B세포니 하는 후천성 면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면역 증강제들이 아주 특이해요. 1대1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간질에 추첨을 해가지고 뭡니까? 대식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간 추출물은 그쪽에다 주로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술도 추출물, 요사리 추출물, 이런 것들은 주로 NK를 많이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다이머신 알파1은 T세포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물론 NK에도 영향을 주긴 해요. 그러면 이 모든 면역을 이렇게 아우러 줄 수 있는 그런 면역 증강제는 없을까? 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것은 바로 이 이뮤코텔하고 세레나제를 같이 했을 때에 수천성, 그 다음에 선천성 다 아우러져 가지고 면역을 다 올려주는 좋은 치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셀레나제 이야기입니다. 셀레늄. 특히 고용량을 할 때 표적 항암이라는 겁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종양세포와 정상세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고용량 아셀렌산 나트륨 소위 셀레나제를 넣게 되면은 어떤 쪽으로 더 많이 가는가 하면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10배 내지 13배가 더 많이 가요. 나머지 남은 거 조금 이렇게 정상세포 간다는 거죠. 그럼 가서 뭐 하는가? 셀레늄이 암세포 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그 글루타치온 있잖아요. 정상세포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활성화를 못하게 해주는 거죠. 저항이 못하게 해주는 거죠.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물체가 암세포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암세포 속에서 활성산소 만들면 그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암세포 속에다가 활성산소를 만드는 게 항암제 역할이거든요. 정확한 항암제예요. 암세포 속에 활성산소를 만든다. 단 고용량일 때만 가능해요. 저용량에서는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중성세포는 왜 안 찾아가냐? 가긴 가죠. 가긴 가는데 적은 양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일은 황산화력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글루타치온 과산해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상세포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그래프의 그 신비성을 알려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만드신 분은 마이클 브랜체드라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어디 대학에 계시는가 하면은 스웨덴에 있는 카롤린스카 대학이라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셀레늄을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카롤린스카라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카롤린스카 대학이 세계 6위에 들어가요. 하버드, 그 다음에 스탠포드니 몇 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카롤린스카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서는 매년 무슨 상을 주는가 하면은
노벨상을 주는 학교. 노벨상을 주는 대학이라면, 노벨상을 심사하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의 권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심사하는 거니까. 그런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서 무엇을 먼저 최초로 발견했는가 하면요. 셀레늄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대학이에요. 무려 200년 전에 최초로 이 대학에서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 믿을만 해요? 따지고 묵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동그란 게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세포 속에다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서 자기를 강하게 보호해요. 그것만 갖고 안 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도 보초병을 세워놔. 그 바깥에 있는 보초병 이름이 뭐예요? 이 시스테인이에요. 시스테인은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시스테인 한 역할이 뭔가 하면요. 바깥에 있다가, 소위 이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래요. 암세포 바깥에 있다가, 암세포를 공격해 오는 그런 활성산소 같은 게 있잖아요. 오면은 이것을 팍 튕겨나가는 거죠. 마치 이게 꼴따라 그러면은 풀백이에요. 풀백. 그런 풀백으로서의 기능을 시스테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스테인이 이따가 활성산소 날라오면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시스틴으로 산화돼요.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아 놓으면 이게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는 고생했다. 너 거기 죽었구나. 너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탄화된 시스테인을 쫙 빨아들여요. 들어오면은 이게 시스틴이 다시 시스테인으로 환원되죠. 이 시스테인이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암세포는 안에서 또 글루타치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기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 바깥에도 시스테인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시스테인을 MRP라고 하는 정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줘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암세포를 딱 방금 기가 막힌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이게 MRP라든가 엑시가 말하는 두 꼴대축이에요. 강한 암일수록, 독한 암일수록, 전이가 잘 많이 될수록, 항암제에 안 듣는 그런, 분화도 안 되는 그런 암일수록 이 두 꼴대가 되게 많아요. 많이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아셀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막았다고 생각하고 남을 환원을 시켰더니 아셀렌산 나트륨이 하이드로젠 셀레나이드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분자로 환원이 된 거예요. SiO2는 엄청 무거운 분자예요. 암세포도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아주 가벼운 셀레나이드가 들어가가지고 가볍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 속으로 쏙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쉽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앞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셀레늄이 들어가서 글루타치온하고 붙어서 SDG가 만들어지고 SDG가 활성산소로 만들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네, 그래서 그런 기전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양에만 선택적으로 10배 내지 13배 더 많이 간다는 걸 이해하셨죠? 정상세포 이게 없어요. 이 수용체들이 없어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지 않지만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10배 내지 13배 더 많이 간다. 안심하고 고용량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00원 썼다 그러면 10배가 만약에 암세포로 갔다면 얼마가 정상세포로 갈 수 있을까요? 10분의 1이라 생각하면 500. 아니랍니까? 안 들어가죠. 물론 뭐 신장 기능이 나쁘다든지 또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그 외에 환자분이 따라가지고 너무 고용했을 때 문제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환자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적절하게 잘 쓰면은 충분히 고용량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어떤 분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잘 되면 나 항암 안 할 거야. 나 이걸로만 할 거야. 그건 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이거는, 이뮤코셀이나 또 셀룰라이드도 물론 그런 기능이 있지만, 예, 어디까지나 면역으로 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통합의학적인 그겁니다. 효과 있는 거 일단 쓰자 이거죠. 그리고 만약 부작용이 있는 거 어떻게든 막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아우러 보자는 이야기니까요. 예, 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셀룰라이드 기능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리 라디칼 제거제, 항산화제라는 이야기잖아요. 중금속 해독제. 뭐 애지간한 수원 그냥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바깥에 내보냅니다. 그다음 면역 조절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면역 증강제가 아니에요. 면역 조절제. 그래서 심지어 골수 이식을 한다든지 이식 받았다든지 그런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면역 조절제이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다음 이건 항종양제. 아까 말씀드린 SDG 만드는 그거 외에도 P50을 활성화시켜주고요. 신생혈관을 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T세포를 특히 CT8번 T세포, 세포 독성 T파고죠. 이걸 활성화시켜주고요. 그럼 NF-kappaB는 뭔가 하면요. 염증에 관계되는 겁니다. 염증을 확 잡아주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예전에 염증이란 말 나오면 그냥 셀레나이드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뛰어납니다. 항암 부작용 잡아주고, 항암제의 내성을 감소시켜주고, 항암 효과도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항암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셀레나이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 다 망가져요. 독소를 몸에다 갖다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게 오직 유일한 치료제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DNA 보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요. 특별히 피해역성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왜 피해역성 활성화되면 중요하냐? 암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암세포 정식이 억제된다는 거. 여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최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분화 정도를 낮춰줘요. 미분화된 거, 반지세포종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암 죽을 세포로 똘똘 뭉쳐 있어요. 예, 이런 미분화되어 있는 암은 항암제도 잘 듣지도 않아요. 예, 그런 문제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분화 정도도 많이 줄어든다. 칵스2 발현 억제해가지고 염증을 떨어뜨린다든지 독성 매출을 조절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낙선한 교수님께서 하신 건데요. 이 빨갛게 이렇게 점선 돼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400에서 800이에요. 치료적 농도라, 세라피우틱 레인지라고 그러죠. 이 농도에 도달해야만 암세포가 죽는다는 걸 이분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험회사에서 보면은요, 셀레나제 그거 무기질 보충제인데 높이 먹을 필요 있어. 뭐 정상인데 왜 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저 보조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농도가 정상보다 더 높은, 적어도 400에서 800까지 올라가야만 암치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농도에 올라가야만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주사를 놓지 않고 먹는 걸 했어요. 11mg, 11mg은 11,0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11,000 마이크로그램을 BID로 하루에 2번, 즉 22,000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더라는 거죠. 22,000 먹어야 올라가는 낭이에요. 그럼 주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5,000 마이크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0셀이라고는 이 5,000 마이크로그램 주사를 놨을 때에 750까지 쫙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월요일 주사 맞고 금요일에 주사 맞으러 갔더니 툭 떨어지죠. 4일이나 지났으니까 한 400으로 떨어졌고, 또 주사 맞으러 얼마큼 올라가요? 1,000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왔다가 갔다가 5,000 했을 때 적어도 요 수준은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일주일에 2번. 그럼 우리가 이거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고해야죠. 그래서 결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료적 농도 400에서 800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 마이크로 셀레나제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만약 경구를 한다 그러면은 22,000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경구를 한 1,000 정도만 하고 또 5,000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주사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고용량 셀레나제를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런 그거로다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자, 글루타치온 잘 아시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가 글루타치온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산화제의 약 80 내지 90%가 글루타치온이 합니다. 글루타치온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없게, 그렇게 중요한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가 있어서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산화형으로 바뀌어줘야만 항산화 기전을 하는 거예요. 효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효소는 셀레늄이 없으면 활성화되질 않아요.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글루타치온이 산화됨으로 항산화 효과를 하는데, 산화가 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도 그냥 내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돼요. 몸속에서. 그죠? 환원을 시켜줘서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줘야 다시 산화되고, 산화된 게 다시 뱅글뱅글 이 몸속에서 항산화 기전이 잘 돌게 돼요. 그때 환원시켜주는 게 뭡니까? 글루타치온 환원 효소, 리닥타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알파리포산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환원형으로 바뀐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셀레나제,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세 가지는 3종 주사 중요하죠? 자, 이제 글루타치온 하는 역할 비슷해요. 항산화 작용, 항암 부작용 잡아주고 해독 작용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히 환자분들에게 주사를 권하면요 꼭 물어보는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주사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간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간 기능에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도록 하시고, 이 글루타치온은 3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글루타민산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L-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황이 들어있는 그런 아미노산이고요. 오른쪽에 이거는 글라이신이에요.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합해가지고 3개가 붙어서 글루타치온이 돼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3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것을 먹는 거하고 주사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속에서 소화돼가지고 또다시 아미노산이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사실은 먹는 건 그다지 강조를 안 했는데, 최근에 연구에 하면 먹는 것도 꽤 글루타치온 농도를 올려준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암 환자들 글루타치온 맞지 말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질문들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일리는 있어요. 항암하는 목적이 뭡니까? 몸속에서 무엇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콜레스테롤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항산화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 뭔가 떨어지니까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하고, 단 비타민C 할 때는 그렇다처럼 같이 안 맞는 게 좋아요. 물론 낮은 농도는 괜찮지만 만약 꼭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따로 좀 시간을 둬서 맞아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파니포스 안으로 들어갈까요?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중공수 배출효과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분자 구조가 되게 작기 때문에 수용성도 되고 지용성도 되고 뇌 속까지 파고 올라가요. BBB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뇌 속에 있는 수원까지도 해독해줘요. 면역력이 활성화시켜주고 항염증 작용이 있고 심지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증과 저림 증상에 상당히 많이 개선됩니다. 알파리스는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분자가 8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황이 2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해독제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사는 흉선이라고요. 흉선 아시죠? 가슴뼈 뒤에 있는 조금 조그만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의 면역 총사령부예요. 그게 사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타이모신 알파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몸에다가 내주는 거죠.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어딘가 하면은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임파 쪽이라든가 가서 거기에 있는 T 임파크를 깨웁니다. 깨워서 보조 T 임파크를 만들기도 하고 또 CD8 같은 그런 세포 독성 T 임파크는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무장도 시켜주고 뭐 다양한 그런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특히 T 세포에 관한 면역을 증강시키는 일에 타이모신 알파1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모신 알파1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조한 거예요. 그 제품이 이름은 브랜드 네임으로 자신신 같은 거고 이것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면역 조절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라든가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2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왼쪽에 있는 면역 조절 기능은 그저 간접적인 그런 작용이라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은 저는 직접적인 그런 작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T세포를 만들어준다. 더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들어진 T세포를 죽지 않도록 자연사를 막아줘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기준은 뭔가 하면요. 이 암세포 바깥에다가 MCO1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게 해요. MCO1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공격을 받기 쉬워요.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세포가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나는 납니다라고 하는 표식을 드러내는 그 기제. 그게 MCO1이거든요.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그림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어때요? 이게 늑대인지 양인지 알 수가 없죠. 가면을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감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때서 감추게 되는가? 암은 결국은 이제 DNA가 돌연변이 생긴 거잖아요. 이 돌연변이 된 DNA가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단백질은 종양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종양 단백질이 우리 깨진다 그러면 이게 바로 네오 안티젠, 신항원으로 작용하게 돼요. 이 신항원이 MHC1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는 암세포입니다라고 이렇게 자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T셀 리셉터라고 T셀 수용체가 이걸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T세포가 바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MHC1이 많아지도록 해주는 게 타이모신 알파1의 또 다른 기전이다. 그래서 직접 공격해서 잘 죽게 만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T세포가 직접 하지 않고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신항원을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이 항원 제세포 예를 들면 뭐 마크파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세포 대시세포 이런 거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거죠. 내가 한번 잡아 먹어 봤더니 씹어서 소화시켜 보니까 이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MHC1이에요. 이것이 이제 T세포 TCD8이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미성숙하고 있다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죽게 된다. 실제적인 그런 진짜 현미경으로 본 그림들입니다. 이게 암세포고요. 이게 이제 사이토톡식 T인파구죠. 세포독성 T인파구 CD8. 이게 접촉을 하게 되었고, 여기 안에 있던 그래뉼들,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기전입니다. 이게 교살이에요. 교살이. 예를 들면 숙주들이 전나무, 사과나무, 뭐, 물풀의나무, 떡갈나무 많이 있죠. 각 숙주나무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양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년 동안 유럽에서는 항암제를 치료했고, 독일에서는 약 60% 사람 이상이 미슬토를 다 항암요법으로 쓴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옛날에 해봤는데, 미스터만 가지고 한 6개월 했는 분인데 그분 간암 다 없었어요.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단 문제는 부작용이 좀 많아요. 부작용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유효성분이 이 렉틴하고 비스코톡신이거든요. 렉틴이 하는 역할은 아포프토시스, 자해사를 유도해주고요. 비스코톡신은 네크로시스, 괴사를 유도합니다. 둘 다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렉틴은 또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기전도 있어요. 그리고 폴리사카라이드 때문에 NK셀이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특히 암노바 같은 경우는요, 베시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헬퍼 T셀의 증식을 많이 유도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볼만 한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미리 아시고, 경기가 생기면 가렵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뭉쳐가지고 안 풀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한 20,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본인이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도 과감하게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들, 미네랄 들어있는 주사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멀티비타 같은 거는요, 12가지의 비타민들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어요. 몸살 나신 분들이 한 대만 맞아도 막 가뿐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NIH 있는 마크 레빈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비타민C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신 게 뭔가 하면은 비타민C 정맥주사를 고용량을 할 때 항암제로서 기능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기전은 뭔가 과산화수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맥주사를 하게 되면은 과산화수소가 고용량을 할 때 생기게 되겠고, 이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괴사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비타민C를 고용량을 했을 때에 H2O2가 생기거든요.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 생기는데 혈관 속에는 글루타치온 과산화효소와 카타라이즈라고 하는 효소 때문에 환원되어 버려요. 물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H2O2가 그대로 살아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첫째, 마이토콘드리아를 박살내버려요. 암세포 그냥 발전소 다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 DNA를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럼 DNA 수리하는 일이 많아지겠고, NAD는 떨어지겠고, 그리고 ATP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펜토스, 5탄당 회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를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면 또 ATP가 떨어져요. 결국은 암세포가 힘이 없어서 또 발전소가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괴사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비타민C 기전이에요. 아까 제가 그 세레나즈도 400에서 800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또 400이에요. 단위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데시리터당 밀리그램이에요. 이거는 밀리그램으로 해야만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요. 60에서 한 80까지 g을 넣어야 돼요. 80g 혈관 들어가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타민 C나 글루코스 표도당이나 똑같이 인식해요.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를 맞고 나면 굉장히 갈증이 나요. 그리고 피곤해요.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고혈당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런 부작용이 아닌 부작용이 있다. 그 대신에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어요. 자, 셀레늄하고 비타민C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 좀 해볼까? 어떻게 비교했는가 하면요. 아까 셀레늄을 2000을 일단 떨어뜨려 봤어요. 2000 마이크로 했을 때에. 이거 농도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40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라는 수치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농도 보면은 0.4mg이고요. 비타민C는 80g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400이죠? 리터로 바꾸면 4000mg이에요. 4g이에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요. 1대 만이에요. 같은 농도를 비교할 때, 했을 때에 10,000배나 셀레늄을 적게 써도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용량은 비교해볼까요? 아까는 2000 들어갔잖아요? 1대 4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셀레늄 할 때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해보면요. 비타민C는 부작용이 꽤 나타나요. 특히 신장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부종 있는 분들, 또 복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염증 있는 분들이라든가 쓸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주사이긴 합니다. 비타민 D는요, 비타민이 아닙니다. 호르몬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항암제입니다. 첫째, 아포프토시스, 자연사를 올려줘요. 그 다음에 프롤리퍼레이션, 정식을 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을 떨어뜨려주면서 신생혈관을 억제해줘요. 그리고 또 침범하는, 멀리 가는 전이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인플라메이션, 염증도 떨어뜨려주는 탁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정말 좋은 농도까지 꼭 올리셔야 된다. 예. 보통 이제 정상은 30에서 100으로 보는데요. 사실은 50 이상이 돼야 암 치료가 돼요. 50 이하는 부족으로 봐야 되고요. 최대치는 50에서 7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암 치료 되려면 70에서 100까지 돼줘야 돼요. 우리 몸속에 단백질 합성이 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기 때문에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그 정도까지만 넘어갈게요. 아르기닌 들어보셨죠? 아르기닌은 NO의 전구체입니다. NO의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O는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동맥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동맥이 열리질 않아요. 혈관 확장이에요. 하는 역할은 뭐 너무나 많은데 NO가 만들어지면은 혈관 확장해주고 혈류량을 조절해주고 항혈전 효과가 있고 면역과 관계됩니다. 신경전달 물질, 그 다음에 식균작용까지 해주는 굉장히 좋은 주사가 아르기닌 주사예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제가 가능끔 말씀드립니다. 맞으시라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좀 맞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태반주사에 대한 얘기 설명드릴게요.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고요. 라이넥은 특별히 그 제대혈까지 같이 해가지고 효소 처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성분들, 뭐, 그로스팩터라든가 인터루킨, 사이토카인, 그 비타민, 미네랄, 펩타이드, 뭐, 핵산, 뭐, 다 엄청 많이 들어있는, 제일 많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미노산이에요. 없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거의 10배 가까이.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아미노산
공급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간 기능 개선제로 나와 있거든요. 부담 없이 피해서로 맞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라이넥은 항염증, 항통증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전이죠. 사이클로옥시제니라고 하는 이 기전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 줌으로 해가지고 염증과 통증을 잡아줘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루타민산이에요. 특히 항암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좀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점막에 보호를 해주고 장점막 면역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베마키스는 아까 말씀드린 간장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 개선제 제해주고 특별히 항암하시는 분들 주사 맞게 되면은 간 기능 보호제도 굉장히 도움되니까 좋은 주사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B군, B156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비타민 B군들은 특별히 간에서 일어나는 해독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들어가야만이 좋은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비타민 B 주사를 좀 맞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 그 암 환자분들이 영양 수액들, 특별히 아미노산 제조 수액들을 많이 맞는데요. 다양한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독일제 그 주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아르기닌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아스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로신 이것도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베니랄라닌이라든가 그 외 다른 여러 제품들이 꽤 다른 제품들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일단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아미노산 제제들을 충분히 다른 제제와 같이 곁들여서 주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 몸에 회복되는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렸습니다만은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